어제는 연애의 기술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듣기의 기술과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젝트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특히나 연애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이시라면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연애의 기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해결이 돼요. 특히 남성분들, 여자들이 하는 말 참 이해하기 어렵죠. 특히나 여자들이 싫다는 말을 잘 들어야 분별이 난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을 하죠. 이 여성분들 참 요사스러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의 싫다는 단순하게 싫다가 아니라는 말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사스러운 이 주장들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에요.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알게 되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상대방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할지 저절로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질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요즘 그 MBTI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죠.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하는 식의 분류법인데 이런 성격 테스트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A형은 극소심한 내향적인 성격이고 O형은 활달하고 B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런 성격 테스트 물론 지금은 MBTI가 워낙 대세이기는 한데 그걸로 사람을 파악하는 일도 해보면 그리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저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말들을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사상체질의 분류법을 활용합니다. 좀 쉬워요 이게. 양. 그러니까 음은 정적인 것이고 양은 동적인 것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갖고 태양, 태음, 소음, 소양 하는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분류법이 비교적 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딴 거 다 몰라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요. 사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듣다 보면 충분히 내가 정보를 수집하면 저절로 파악이 됩니다. 가령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꾸 결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먹을래? 라고 물을 때마다 몰라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면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쵸?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판단과 결정을 자신이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질 못해요. 만약 무작정 따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행동과 패턴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속에서 다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듣는 훈련을 잘 해두면요. 듣는 것에 깊이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요. 상대를 알게 되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때 상대방이 싫다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부모님이 경우 밥 먹어라가 일상이죠. 먹을 것이 부족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고 사는 세상도 아니라서 삼시세끼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늘 끼니 때가 되면 밥 챙기는 일부터 합니다.
사실 이게 부모님의 애정 표현이기는 해요. 자식들의 입장에선 정말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싫다는 걸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요? 자식은 자연히 부모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연애에 대비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표현을 빌자면 남자는 믿음을 원하고요. 여자는 자꾸 자신이 받고 싶은 애정을 남자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죠. 물론 여자의 애정이라는 것은 잔소리로 나올 거고요. 남자는 반대로 애정이 아닌 믿음을 여자에게 주죠. 여자는 사랑을 원하는데 말이죠.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결국엔 내가 상대방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랑한다면서 정작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남자들의 경우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골려먹는 일을 좋아하죠. 이걸 유치하다고 하는데 어릴 적에 아이들이 그런 장난기들을 갖고 살죠. 많이. 이걸 이성인 상대방에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겠는지. 농담이나 장난도요, 상대방이 유쾌해지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불쾌해지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은 불쾌한데 나는 재밌고 좋다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챙겨주는 부인들이 많죠. 남편은 원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도 있죠. 얼마나 웃겨요. 상대방이 이별을 원했던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속을 파보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런 쏘가지들이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들이 다 보입니다. 상대를 속속들이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아는 것이 타로 같은 점을 쳐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려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요. 왜 내 문제를 남에게 물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나요? 그런 거 몰라도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요,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걸. 이해가 좀 되실까요? 비단 이거는 연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행위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폭력이에요. 우린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상대방들은 상대방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다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대를 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애는 그 속에 하나의 이야기인 셈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